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건준위가 만들어지고 미군이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허나 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한 미군은 모든 단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다 부정하고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면서 1945년 12월 달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 영, 소, 중이 주최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빠져요. 당시 중국은요,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국공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은 빠지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텐데 결정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신탁통치를 시행할 것이다. 대신 통치한다라는 거죠. 최장 몇 년 동안 미국의 주장도 있고 소련의 주장도 있었지만 신탁통치는 최장 5년 동안, 그렇죠? 5년 동안 실시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한반도의 임시민주정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 주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은 만나라. 그게 미소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었는데 국내로 이 소식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 이거를 대서특필을 했냐? 이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문의 우측 한번 읽어보세요. 우측 무슨 일보? 보이십니까? 좀 맞습니다. 동아일보죠. 동아일보에 대대적인 오보가 있었다는 것. 제가 동아일보 바로 옆에 있는 한자들 있죠.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바로 옆에 있는 한자예요. 소련 신탁통치 주장. 그 다음에 옆에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동아일보에 대대적인 오보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신탁통치는 소련이 주장한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신탁통치는 미국이 주장한 것인데 동아일보의 엄청난 오보 때문에 국내 정세가 완전히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정말 팩트 위주로 좀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 자, 이런 오보 때문에요. 일단은 신탁통치안이 가결되었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허나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방법으로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허나 분위기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신탁통치안 때문에 국내에서는요, 반탁운동이 전개가 된다는 것. 당연하죠. 신탁통치는 제2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좌익과 우익 전부 반탁운동을 전개하다가 좌익 세력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신탁통치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분란이 터지게 되는데 사진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문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요. 이게 반탁운동과 찬탁. 그러니까 저쪽은 왼쪽은 우익 세력, 반탁운동.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좌익 세력, 찬탁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거기 읽어보세요. 우익 세력들. 신탁통치. 절대까지 해서 잘렸죠? 절대 반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장을 보시면요. 삼상, 결정, 절대, 지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우익단체들은 반탁운동을, 그 다음에 좌익 세력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를 지지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좌우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회주의자 자식들이 어느 쪽에 합류하면서 반탁운동에 합류하면서 애국이란 단어를 물고 나오게 됩니다. 화려하게 애국자로 변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기회주의자들은 정말 빨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좌우가 난장판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임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통일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둘이 만났어요. 미국과 소련이 만났습니다. 싸운단 말이에요. 협의단체 구성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당시는 냉전체제였기 때문에 이 협의단체 구성을 두고 미국과 소련은 서로 으르렁대고 있었다라는 것. 자, 미국 측의 주장은 뭡니까? 협의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단체를 집어넣자. 좌익, 우익 모든 단체. 반면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지지하는 단체만 집어넣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박터지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결렬이 되었다. 네, 미소공동위원회가 깨지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임시 민주정부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분단이 된다라는 거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우의 대립은 더 격화가 되었고요. 등장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되겠죠. 자,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남방만이라도 위원회 혹은 임시정부를 꾸리자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분단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분단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는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분단을 막고자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좌우 합작 운동이 될 텐데 중도 좌파의 여운형, 그 다음에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우의 대립 속에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잘못하다 분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여운형, 김규식이 서로 합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운형, 김규식이 주도한 좌우 합작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 합작 운동의 내용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군정은요, 초기에 지지를 보냈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활동을 합니다. 극우, 극좌는 불참. 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죠. 박헌영이 주도하는 남조선 노동당 불참하고요. 그 다음에 극우에서는요, 이승만과 김구 선생도 불참을 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찬성은 하지만 내가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 그러면 좌우합작 운동은 약간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 의회를 만듭니다. 미군정이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의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는 미군정 시기였기 때문에 관선 45명, 민선 45명, 90명 규모의 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의장은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조선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군정이 위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도 정부는 일종의 행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여기에 민정장관으로 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종의 행정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정장관으로 안재홍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좌우합작 7원칙이 제기가 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해라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 결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전개가 되었지만 결렬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 유엔으로 미국이 넘겨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게 좌우합작 운동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여운형 선생이 해화에서 피살당하게 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지지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엔으로 옮겼잖아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그 뒤에 뭐 있어요? 자, 유엔으로 미국이 넘겼죠. 그 다음엔 유엔 총회가 열리죠. 그렇죠?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 동시 총선. 그러면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총선이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북측은 거부, 남쪽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엔 소총회가 펼쳐지기 전에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자, 그러면서 유엔 소총회가 결정을 지어버렸다.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을 실시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3 항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남북 연석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남북 연석회의, 김규식이 주도했던 남북 협상팀이 평양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났고 그 회의의 결과 미국, 소련군 철수, 통일정부 구성에 합의를 하게 되었으나 결국 무시당하면서 1948년 50총선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까지도 정리됐습니다.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